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먼저 공지가 있는데 제가 아마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도쿄에서도 보컬 레슨을 할 예정이거든요. 시작을 하게 되면 공지를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알유넥스트의 최종화 리뷰인데요. 하이브 사단의 새로운 걸그룹이 탄생하는 거니까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도 방송을 보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この番組は같이 좀 이상하네 얘기가. 최종 멤버가 지금 데뷔 멤버가 6명인데 온라인 투표 30% 그리고 오늘 생방송 기간 동안에 투표가 70%에서 반영이 되는데요. 여기서 1, 2위만 데뷔를 하고 나머지 4명은 그냥 회사가 선택을 한대요. 뭐 이런 규칙을 정하는 건 회사의 자유인데 그럼 방송 처음부터 공지를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이제까지 투표로 6명이 정해지는 줄 알고 방송도 보고 사람들이 투표를 했을 텐데 이제까지 말 안 해주다가 마지막 회에 돼서 과반수를 그냥 회사가 선택한다고 하는 거 거의 사기 아니야? 하이브 인기 있다고 막 나가나? 이거 원이 들어갈까봐 이러는 거 아니야? 원이 귀여워. 원이 오늘 화장 두껍게 했네. 여기서 탄생하는 팀의 이름은 아일리디라고 하거든요. 하이브는 막 이런 복잡한 문자 배치로 안 할 줄 알았는데 이거 CJ 스타일 아니야? 아일리어는 뭐하나요? 근데 민주, 영서, 지민은 진짜 잘하네요. 그리고 영서는 진짜 저걸 뭐 끼라고밖에 말하기 어려운데 표현이 일단 지민은 춤과 보컬의 기본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지민은 감정을 이해하는 걸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영서는 아직 춤과 보컬의 실력이 충분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냥 표현력으로 모든 것을 찍어 누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끼가 있다거나 그냥 표현력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막 표현을 오버하고 막 좀 시끄럽게 하는 스타일이 많거든요. 근데 영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냥 모든 걸 정확히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도 굉장히 드문 스타일이에요. 이로아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이로아가 막내니까 아기죠. 연습만으로 지표 최종 네. 그리고 서바이벌 방송 MC 보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방송은 특히 생방송이니까 진짜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수영님이 이제까지 녹화 방송 때도 보면 이런 방송을 준비할 때 당연히 그 MC 티칭을 받고 연습을 하죠. 안전한 방식으로 배우거든요. 오랫동안 MC를 한 게 아니라 단기간에 좀 톤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럴 때 소리가 이렇게 위로 안 가고 밑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나나나나나 그 소리가 이렇게 위로 뜨거든요. 근데 이런 데서 보이스 트레이닝을 받으면 나나 이렇게 밑으로 하는 게 더 안정적이고 딕션도 정확하고 틀리지 않다. 그래서 수영님도 계속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되게 천천히 하니까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약간 전직 대통령 성대묘사. 제가 찾아보니까 방송 3화 리뷰를 할 때 처음으로 6인의 데뷔 멤버를 예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샤넬, 유나, 지민, 영서, 이루와 민주였거든요. 여기서 샤넬은 이미 탈락을 했죠. 근데 나머지 멤버는 그럴듯한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적어도 뭐 4명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방송 초반에 이미 데뷔 멤버들이 거의 다 정해진 느낌이라고 말을 했었죠. 근데 투표로 2명, 소속사 선택으로 4명인데 근데 어떻게 해도 이 멤버들 안에서 들어갈 것 같아요. 이제 먼저 투표로 정해진 2명이 발표된다고 하네요. 그냥 여기서 원희가 들어가 버리면 재밌어. 멤버들이 아직은 밝아. 와, 민주 뭐야 오늘? 민주로 썸네일 해야겠네. 원희가 되었네? 개웃겨. 뭐해? 생각이 없어 진짜. 이러면 회사가 생각이 복잡해지겠는데요? 제 생각엔 원희가 들어갈까봐 막판에 투표를 2명으로 줄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원희가 1위로 들어가 버리네요. 근데 이러면 이제 진짜 A&R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이제 원희가 들어가면 지우가 빠질 가능성이 생길 것 같아요. 이제 소속사 선택에서 어떻게 보면은 원희를 넣고 가장 A&R을 같이 하기 힘든 게 지우일 것 같아서. 두 번째 멤버는 영서네요. 근데 2차 투표는 원희 몰표네. 거의 원희가 지금 생방송 투표를 엄청 받았네요. 영서와 꽤 차이가 나는데 투표 숫자가 생방송 투표는. 어제 영서는 뭐 확실한 멤버였죠. 영서가 팀의 중심에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아이돌을 떠나서 그냥 한 명의 연예인으로서 어떤 활동을 할지 기대가 되는 멤버예요. 회사의 제작자들은 깊은 고심 끝에 4명의 연습생을 뽑았습니다. 무슨 사죄 기자회견 하는 것 같은데? 애들이 이제 긴장하기 시작했네. 세 번째 멤버는 민주네요.
민주가 보컬과 댄스 멤버로 필요한 멤버죠. 네 번째 멤버는 1호예요. 뭐 이 방송도 그렇지만 하이브에게서 일본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가장 인기 있는 일본인 멤버 1호와는 반드시 필요한 멤버였죠. 다섯 번째 멤버가 모카네? 오, 잠깐만. 이러면은 소속사 선택 시스템의 수혜는 그냥 모카가 받았다고 봐도 되겠는데요? 모카가 투표로는 당연히 데뷔하기 힘들었을 텐데. 근데 이런 모카 같은 멤버를 스태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6명 중에 외국인 1명으로는 구성이 애매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이러면 지민이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한 자리에. 근데 아직 지우와 유나도 있죠. 근데 사실 소속사 입장에서는 지우보다는 유나를 더 선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민과 유나의 싸움인데 저라면 무조건 지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와 여기서 지민이가 안 되면 후나 표정 봐. 후나 진짜 눈이 특이해. 여기서 유나가 되었네. 이게 소속사 선택에 어떻게 보면은 그 다른 점이죠. 왜냐면은 어쨌든 이 멤버들을 뭐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 2년 그 이상을 회사는 받잖아요. 일단 빌리프랩 그 프로듀서들은 지금 여기 방송에 나온 저 코치들이 아니라 선택은 결국 빌리프랩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연습 과정 그런 것들도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유나가 연습생 기간 동안 오래 본 사람들은 인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유나까지. 그러면은 최종 멤버가 원희, 영서, 민주, 이루와 유나, 모카네요. 하이브의 팀으로 데뷔를 한다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브도 언젠가 실패하는 팀이 나오겠지만 뭐 이 멤버들은 좋은 멤버라서 아직까지는 그럴 위험성이 적은 상태예요. 보면 외국인 멤버는 일본인 멤버로 2명이 있고요. 일본 시장에서는 매우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금 일본인 멤버들이 들러리 멤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트와이스처럼 이 멤버들도 주요 멤버가 될 가능성이 있는 팀이어서 일본 시장에서는 특히 좋아할 것 같고, 오디션 기간 내에는 모카가 그냥 실력이 뒤처지기 때문에 인기를 얻는 한계가 있었지만 이제 데뷔를 한 이후에는 사실 노래랑 춤 실력으로 인기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캐릭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카가 인기 멤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러면 문제는 원희가 될 것 같아요. 영서랑 유나의 장점을 살리려면 그래도 걸크러쉬 같은 느낌으로 가는 게 좋은데 원희가 있으니까 하이틴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전체 멤버의 하이틴이 더 어울릴 것 같고요. 탈락자 이야기도 해볼게요. 지민이는 이제까지 계속 상위권이었고 최종 투표에서도 4위였는데 결국 선택을 못 받은 거예요. 지민이도 연습생 생활 내내 실력을 인정받은 멤버라고 하는데 이 지민이를 활용할 다른 방법이 있나? 뭐 차기 팀이나 오디션이 있어서 활용법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면 사실 지민을 탈락시킨 것은 굉장히 의외예요. 그리고 해외 투표에서 큰 지지를 받던 지우도 선택을 받지 못했거든요. 생방송 투표는 아무래도 한국인 참여가 더 많을 텐데 그게 70%나 차지해서 그런지 지우는 지금 최종 순위가 9위였어요. 그래서 투표로도 데뷔는 어려웠는데 이거 지우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아쉬울 것 같은 게, 지우는 이렇게 투표가 몰렸을 때 자기한테 여기서 투표의 힘으로 데뷔를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우가 장단점이 확실한 멤버인데 이렇게 회사들이 선택을 할 때는 약간 그러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투표에서 인기를 얻었을 때 데뷔를 그냥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만약 투표 순위로 그냥 6위까지 데뷔를 하는 시스템이었어도 9위였어서 탈락을 해야 됐었다는 게 좀 아쉬운 결과일 것 같아요. 방송을 돌아보자면 원래 아일랜드 2로 2021년부터 준비했던 방송인데 하이브와 CJ가 그 합작 회사인 빌리프랩 그 운영으로 싸움이 나면서 2년이나 기다린 끝에 이 RU 넥스트라는 방송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이브는 그 합작 회사인 빌리프랩을 CJ에서 그냥 완전 인수를 했죠. 그래서 CJ는 아일랜드 2는 그냥 본인들이 내년에 새로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2년이나 묶여있던 연습생들이 있죠. 뭐 그냥 중간에 나간 사람들도 있고 새로 뽑은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그게 장점으로도 활용이 된 것 같아요. 이제까지 하이브의 오디션 방송에서는 노래나 춤 실력보다는 그냥 캐릭터 위주의 참가자들이 다수였거든요. 근데 이 방송은 그렇게 강제로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인 건지 역대 하이브 오디션 중에서 가장 기본기들이 좋은 편인 멤버들이 많았던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이 방송의 퀄리티를 향상시켰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이브는 이제 연습생들도 달라지고 있다,
좀 다른 회사들이랑 다르다라는 느낌을 만들었어요. 이제까지 하이브는 그냥 이쁘고 멋진 사람을 찾아서 노래랑 춤은 그냥 대충 트레이닝 시키면 돼. 그리고 데뷔시키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연습생들도 기본기도 갖춰지고 있다. 그런 이미지로 하이브의 연습생들 이미지를 바뀌게 하는 그런 방송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방송은 좀 슴슴하게 진행돼서 엄청 화제가 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회사가 하는 방송치고는 이 정도면은 저는 화제성에서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이브는 바로 서양에서 이제 오디션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요. 그게 모든 회차를 다 공개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오늘 어쨌든 처음 미션은 오늘 공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방송을 보고 리뷰를 할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브가 이 원희를 데리고 이 팀의 A&R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굉장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내는 1호아예요. 2008년생으로. 그리고 유나가 2004년생이었으니까 멤버들의 나이 차이는 4살밖에 안 나거든요. 근데 원희는 2007년생인데 막내가 아닌데 원희의 저 비주얼과 뿜어내는 느낌이 너무 아기 같으니까 그것을 이제 팀에 용화시키는 것이 숙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 나이에는 뭐 그 1호아나 원희 그런 나이에는 뭐 반년, 1년씩만 지나도 확확 변하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어른스러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팀이 데뷔를 하게 되면 다시 리뷰를 하도록 하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계속해서 이런 음악 방송 그리고 K-팝, J-팝 리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굉장히 일이 많이 있어서 틈틈이 그 일을 하는 모습도 찍고 그 과정에서 만나는 그 관계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찍어서 많이 올릴 예정이니까요. 뭐 다른 채널에서 볼 수 없는 뭐 재미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독창적인 인터뷰 라인업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안녕.